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북한을 읽어주는 오디오의 이영주입니다. 오늘도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항상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케어하는 아가들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그 얼굴에 눈, 코, 입, 귀, 눈썹 그렇게 다 박혀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조물주가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었다는 그거에 대해서 항상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월도 이제 다 갑니다. 야, 세월이 살같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으시니 그리고 낳으신 부모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늘 출근할 때마다 다짐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오직 주는 것은 고통과 욕설 뿐이다. 죄수들이 대소변 요구도 잘 받아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똥 싸게 만드는 사건이 빈번하다. 터무니없는 생투집을 걸어 식사하는 죄수의 밥 식기를 빼앗아 돼지물 그릇에 쳐넣기도 한다. 배가 고파 닭사료 주워 먹은 죄수에게 직승기 고문이나 처벌밥 먹게 하며 길을 가다가 묵고리 주워 먹었다 하여 한 끼 식사 건너뛰게 하는 노예주들이 여기에 있다. 닭 모이보다 못한 밥 아닌 밥을 먹으며 배고파 허덕이는 죄수들이 닭 사료뿐 아니라 돼지물 구시에서 감자 덩어리 찾아내 먹으며 길가에 떨어진 배춧잎도 과일 껍질도 서슴없이 주워 먹으며 귀중한 생명을 이어간다. 감방 안에는 또 이와 빈대와 벼룩이 성하다. 밤새껏 이자비하는 감방한 사람들, 속옷에서 하룻밤에 300마리 잡았다고 치를 떠는 사람들, 머리카락이 하얀 석회로 물든 사람들, 몇 달째 씻지도 못한 채 매일같이 먼지와 오물을 뒤집어쓰고 강제 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 쓰레기 오물더미에 쓰러져 짓밟히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실로 오만 가지 불행을 다 아는 이 나라 조선의 불쌍한 탈북자들이 여기 해산시 량강도 안전부 집결소에서 피땀을 빨리며 산다. 인권의 불모지 현대판 노예 생활의 단면을 량강도 안전부 집결소에서 관광할 수 있다. 나는 피로 젖은 집결소의 하루를 여기 집결소에서 26번이나 살았다. 나는 여기서 집결소의 하루 몇 개만을 이야기하고 끝내련다. 수많은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울분과 분통이 격노하여 혈압이 오르고 중풍이 오는 것 같아 쓰기를 그만두자. 제5장 광명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이 땅이 교형리들에게 끌려가 죽음의 시각에 박도한 불쌍한 이 자식은 오직 하느님이 신비한 힘의 구원을 받아 살아나가기를 바라며 다시 사랑하는 처자와 만나 귀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나는 달리는 차의 적지함 감방에 홀로 앉아 하느님께 자꾸 또 자꾸 빌고 또 빌면서 구원을 청했다. 죽음을 경각에 앞둔 이 순간 나는 그 어디에 하느님이 계시어서 옛 이야기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 같은 현실이 나를 구해주기만을 바랐다. 함경남도 안전부 호송 10월 25일 아침 11명의 호송 대상 명단이 발표되었다.
10명이 탈북자가 함경남도 영광군에 있는 55호 교향소로 호송되고 1명은 함경남도 안전부로 호송된다. 55호 교향소는 전국 각지에서 호송되어 오는 죄수들에게 1년 동안 강제노동을 시키는 곳이다. 안전기관의 압박과 학대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으로 신음하며 양육강식의 야만적 생활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사람은 맞아 죽고 형벌받아 죽고 힘들어 죽고 메말라 죽는다. 참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다. 호송되는 우리 11명의 탈북 죄인들은 사전에 형식적인 신체 검사를 받았다. 해산시 병원에서 내과와 외과 신체 검사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단 한 가지도 검진하지 않고 모든 신체 검사 공정을 호송안전원이 혼자 문건을 쥐고 담당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신체 합격으로 기록하게 하였다. 형식적으로라도 합격품으로 만들어서 55호 교향소에 인계하자는 것이다. 55호 교향소는 사체 처리가 시끄러워서 불합격품 죄수들은 받지 않는다 하기에 형식상의 검진 카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합격, 걷지 못하는 사람도 합격, 앓는 사람도 모두 건강한 사람으로 문건상 합격품으로 만들었다. 탈북자 호송 대상자 11명 중에서 나 혼자만 함경북도 안전부로 이관된다. 나의 거주지 확인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진술할 때 이름과 거주지, 직장 등 모든 것을 거짓으로 기록하였으므로 정확히 확정된 신분관계가 회보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량강도에서는 시끄러우니까 일단 나를 함남도 안전부에 넘겨보내 해당 도에서 처리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만약 함남도 안전부에 가게 되면 나의 운명은 끝장이다. 함남도 안전부는 나의 신분에 대하여 고원군 안전부에 알아볼 것이다. 고원군 안전부 주민등록 대장에 김원일이라는 내가 있을 리 만무하다. 고원군은 함흥에서 기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여서 수사 일꾼들이 직접 현지에 찾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에게 최후의 운명이 도래하는 위험한 호송이다. 시시각각으로 복잡한 생각이 들어 머리가 무거워지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색이 깊어진다. 오직 탈출만이 살 길이다. 나는 감방 생활의 첫 순간부터 어느 한순간도 탈출 기회를 노리지 않은 때가 없다. 그러나 그런 순간은 단 한순간도 차려지지 않았다. 권총찬 특사들의 눈을 박아보며 죄수 호상관 감시가 예리한 정황에서 모험할 수 없었다. 25일 하루는 상급 학교에 가는 학생들에게 휴식을 준다면서 아침부터 아무 일도 시키지 않는다. 하루 종일 감방 안에 있었다. 남자 8명과 여자 3명이다. 이날 감방 안에서 온몸에 기어다니는 이자비로 시간을 보냈다. 무수히 많은 일을 잡았다. 10월 26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호송되는 탈북자 죄수들이 두 손목에는 수세가 잠겨지고 그 수세는 하나의 밧줄로 연결되었다. 자동차 수송으로 함남도에까지 가게 된다. 량강도 당에서 마련한 1번째 화물 자동차 이수주 트럭이다. 도당에서 함흥시 령성구역 17호 공장에 발파용 화약을 실으러 가는 자동차 편으로 우리 11명이 탈북자 수인들을 호송한다. 자동차 적재함에 50cm 정도 되게 톱밥을 깔고 그 위에 너비 2.2m, 길이 3m, 높이 1.5m 되는 밑면이 개방된 립방 체형이 철판으로 만든 집을 올려놓았다. 이 집은 화약을 실을 때 쓰는 전문적인 짐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앞면 중심에
0.4 곱하기 0.4 m 크기 감시창이 있고 뒷면에는 0.5 곱하기 1.3 m 크기의 출입문이 달려있다. 철판집 내부는 얇은 널판자로 안붙임되어 있다. 11명의 죄수들은 화양 적재용 철판 창고 안에 들어가 앉았다. 호송 안전군관은 철판 창고 출입문 밖에서 빗장을 걸고 자물쇠를 잠가 버렸다. 호송은 안전은 특사 1명과 상위 1명이 무기를 휴대하고 함께 떠났다. 안전은 상인은 운전수칸에 타고 특사는 개털 외투를 입고 적재함에 올라 감시창으로 부단히 우리를 감시한다. 아침부터 떠난다고 슬렁거리던 차는 정오가 지나서야 겨우 출발하였다. 우리를 태운 자동차는 해산시를 떠나 갑산으로 가는 도로를 따라 달렸다. 갑산군 8월강산에 들려 2시간 정도 정차했다. 오후 늦게 풍산군 어느 산골 마을의 큰 발전소 언제 밑에 자리 잡은 안전부 소속의 자그마한 건물에 도착해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다. 우리는 가로 세로 길이가 2m씩 되는 좁고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두 손에 수세를 찬 채 앉아서 긴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출발한 자동차가 부전군과 신흥군을 거쳐 영광군 55 교향소에 도착한 때는 저녁 6시였다. 거기서 호송된 죄수들에 대한 인계 인수 사업이 진행되었다. 10명의 량강도 집결소 학생들은 모두 상급 학교에 입학하였다. 55호 교향소에 인계된 탈북 죄수들은 그곳 안전은 특사에게 첫 매를 맞으면서 교향소 감방으로 들어갔다. 함께 달려온 동료들과 작별하니 서운한 감도 없지 않았다. 량강도 안전부 집결소 두 호송 안전원은 나를 함남도 안전부에 넘겨주기 위하여 또다시 차를 몰아간다. 영광군에서 함흥까지는 1시간 정도 달리면 도착한다. 나의 마음은 고도로 불안하였다. 이제 1시간 후면 내 운명의 종점에 도착할 것이며 거기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가족도 친척도 모르게 생죽음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소름 끼치는 마음을 진정할 길 없다. 함남도 안전부 감방에서 한 죄수가 너무나도 악형이 참기 어려워 절도 기관차 대가리를 통짜로 훔쳐다가 팔아먹었다고 진술했다는 이야기로 이곳 안전부의 악랄성을 말해주는 교형리들 곁으로 호송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다. 나는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대고 비는 수밖에 없었다.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이시여, 이 땅의 교형리들에게 이끌려가 죽음의 시각에 박두한 불쌍한 이 자식은 오직 하느님이 신비한 힘이 구원을 받아 살아나오기를 바라오며 다시 사랑하는 처자와 만나 귀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달리는 차의 적잠 감방에 홀로 앉아 하느님께 자꾸 또 자꾸 빌고 또 빌면서 구원을 청했다. 죽음을 경각에 둔 이 순간 나는 그 어디에 하느님이 계시어서 옛 이야기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 같은 현실이 나를 구원해 주기만을 바랐다. 함남도 안전부에 도착한 것은 저녁 8시였다. 나를 호송하는 안전원 상인은 나에게서 포승을 풀고 함남도 안전부 직일관실로 데려갔다. 직일관실에 들어가니 직일공관이 나온다. 량강도 안전부 집결소에서 왔습니다. 함남도 고흥군에서 살다가 중국 국경 월경제로 체포한 죄수 1명 호송해 왔는데 인계받으시오. 호송 안전호는 자기 신분증과 나에 대한 자료 문건을 직일관에게 내보이며 빨리 인계받아 달라고 재촉한다. 손님과 대면하던 직일 안전호는 직일관실에 들어가 여러 부서에 전화를 걸더니
호송한 전원에게 말한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 일꾼들이 모두 퇴근했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호송한 전원은 죄수를 제발 좀 받아달라고 사정한다. 그러나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미안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가 모두 문을 잠그고 퇴근했습니다. 물건짝 같으면 여기 하룻밤 받아놓았다가 내일 가져가면 되겠으나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밤만은 도안전부 집결소 구루장의 림시로 가져다 두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해당 부서에 인계하시오. 안전호는 해결 방도와 도안전부 집결소 구루장 위치까지 알려준다. 이리하여 량강도의 두 호송 안전호는 나를 데리고 함경남도 안전부 집결소로 향하였다. 함남도 안전부 집결소는 여기서부터 10리 정도 더 가야 했다. 함흥시 의대병원 부근이 정성동 뒷마을에 자리 잡은 집결소를 찾아 들어간 것은 저녁 9시 경이었다. 호송안전은 상의가 집결소 입구 출입문을 두드리니 감독인 듯한 안전보 옷을 입은 직일병이 정문 안에서 빗장을 벗기고 문을 열며 찾아온 사연을 묻는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저도 하룻밤만 자고 나면 지긋지긋한 철창을 다시 안 보는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주였습니다.